조리원에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막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젖소 레벨과 비슷해. 훌륭한 젖소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저번에 우리가 모여서 한참 또 출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신생아 육아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풀러 나왔습니다. 출산하고 신생아 시기가 이제 딱 한 달까지라고는 하는데 또 이제 출산하고 조리원에 많이들 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계셨어요? 2주. 저도요, 2주. 근데 보통 2주를 권장하더라고요. 조리원에서도. 2, 3주 동안 가장 순한 잠을 제일 기간이라고 많이 해요. 자네. 예. 조리원에서 케어하기 조금 수월한 기간이라고 해요. 큰하고 케어하기 편할 때 조리원에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집에 오면 지옥이 펼쳐지는 거지. 네. 조리원에서 아기가 엄청 순했는데 집에 오니까 이제 엄청 울고 난리 난다. 그래서 조리원 갔다 오면은 막 생각한 것처럼 안 되고 그러면은 조리원에서 나와서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친정엄마. 저는 산후도우미, 이모님 그쵸, 네, 그쵸. 했어요. 저희도 산후도우미 2주 해가지고 한 달 동안은 정말 편하게 그리고 이제 한 달 후가 지옥이었겠죠? 저도 2주 한 다음에 2달 반 진정해요. 조리원에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막 다른 분들이 조리원 천국 그래가지고 편안한 생활을 기대했거든요. 천국 아니었어요? 천국이 아니었어요. 난 천국이었는데 휴양하는 느낌으로 생각했거든요. 쉬고 먹고 하고 그런 걸 기대했는데 수유코로고 마사지 받으러 오라고 하고. 프로그램이고 뭐 다양하게 또 막 있어요. 그것도 참여해야 되고 계속 유축해야 되고. 저도 새벽 1시 반에 마지막 수유하고 첫 수유가 7시였거든요. 마지막 1시 반 수유하고 나면 유축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얼마 못 자고. 근데 첫째들이라 긴장해가지고 막 수유코로 오는 것도 다 가고 그랬을 텐데 둘째 엄마들은 이제 한번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자야 된다. 그래서 수유콜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도 미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상담할 때는 이제 동남아 패키지 상담하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수유를 위한 훈련을 받는 느낌.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젖소 레벨과 비슷해지면서 되게 현타가 오지 않아요? 그 수유와 관련된. 훌륭한 젖소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열심히 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양이 엄청 없었어요. 조리원 나와서도 이모님이 저 유축한 거 보시고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나도 진짜 작아가지고 포기하셔라 그래가지고 포기했죠. 포기했습니다. 가슴 사이즈에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유의 양은 상관이 없고 유선이 발달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 유선이 발달할 가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치밀 유방? 그죠. 치밀 유방이 기본이어야 되고 유두의 사이즈가 왜 임신했을 때 왜 되게 커지잖아요. 색깔도 까매지면서 커지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유선이 많이 발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작을 수밖에 없었네. 발달을 못했어요. 근데 치밀 유방은 치밀 유방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노력을 하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안 까매지고 안 커지고 뭐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출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어디서 들은 적이 없어. 처음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유축하는 방법, 아이가 나면 수유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미리 들은 게 없어. 미리 알 필요는 없잖아, 솔직히. 그런가? 제가 간 데는 이벤트가 엄청 많았어요. 이벤트 위주로 하시는 거. 그 좋은 이벤트가 아니고 애가 한 번 바뀌어서 온 적이 있고 한 번은 다른 애를 젖을 물린 적이 있었어요. 물리다 보니까 내 애가 아니었던 거야? 제 애가 아니 근데 이렇게 물리기 전에 얼굴은 안 봤나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긴 했잖아요. 7시 네. 첫 수유를 했잖아요. 농담은 사이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애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 막 뺐나요? 애들이 이렇게 물면은 잘 안 먹고 잠이 들잖아요. 젖에서 나는 향이나 이런 게 되게 안정감을 주고 해서 잠이 든대요. 자꾸 깨워줘서 먹여야 되는 건데 걔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2주 꽉 찬 애인가 봐. 2주 꽉 찬. 말년병장. 어머니가 한몰 유두셔가지고 애가 젖을 못 먹고 있다가 내 젖을 막 엄청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우리 이런 이벤트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우리 너무 평범했어, 우리 조리원들은. 밥이 맛있었다 이거 이 정도. 딱 그거 하나 먹어봤거든요. 밥 맛있다는 후기만 믿고. 근데 그것도 이제 처음엔 맛있다 하는데 이것도 날 젖소로 만들기 위한. 그렇죠. 이렇게 사육한다. 저 잘 도는 국
막 이런 음식에 국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젖 잘 나오는 뭔가 한약 주스? 같은 거, 네. 주스 같은 거 네. 해놓고 하나씩 꼭 맞아요. 먹으라고 해주고. 그게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2주 가격이 사실 상상 초월이잖아요. 아이 낳으러 갈 때 내는 병원비는 사실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요새는 보험이 다 되고 하니까. 근데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있었으니까 좀 어느 정도 몸이 추슬러진 상태로 아이를 돌볼 수 있지. 만약에 병원에서 바로 집으로 온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좌욕기도 하고. 있고 사우나실도 있어가지고 골반 좁히는 기계도 있어요. 마사지도 받고. 마사지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었어요. 가슴 마사지뿐만 아니라 이제 전신 마사지도 좀 해주고. 근데 마사지는 추가 비용이에요. 근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치. 기회가 된다면은 조리원은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쵸. 네. 처음에 수유할 때 어떠셨어요? 나는 처음에 진짜 너무 두려웠어. 또 제왕은 특히나 젖이 늦게 돌아요. 몸에서 태반이 떨어져 나가면 호르몬이 이제 아이가 밖으로 나갔다. 이제 모유를 생산해라 라고 신호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보 지식은 어디서 얻으세요? 그 뭐 미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는 한 번도 모유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밖으로 내보낸 적도 없잖아요. 근데 나오는 구멍이 되게 작아. 안에 모유가 꽉 계속 차는 거야.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혀 있는 거지. 유선이 뚫리게 하는 그게 되게 고통스럽죠. 보통 그냥 손으로 마사지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가 가슴을 만져줘야 이게 유선이 뚫려서 모유가 쏘아 올려져가지고 천장에 자고 그 정도로 되게 힘차게 안에서 모유 쌓여있던 모유가 딱 밖으로 나오는데 그 처음 순간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나요. 아까 질문했었을 때 아이가 첫 물었을 때의 기분을 물어보고 굉장히 이제 기능적인 그런 기억은 나죠. 잘 빨리도 못하는 애가 이제 눈도 못 떠가지고 엄마 젖을 찾아가지고 맞아. 어떻게든 이렇게 쭉쭉쭉 하려는 어떤 그 느낌? 그 순간은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지. 근데 이제 안 나오니까. 근데 그때 기분들은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은 나중에서도 한 번씩 했었어요. 그때 이제 아이와의 첫 교감인 것 같아요, 그게. 영상 안 찍어놨어요? 안 찍었어요? 근데 너무 나중에 정말 그리워질 것 같아서 저는 찍어놨었어요. 맞아. 근데 그런 건 없으셨어요? 이렇게 남편이 처음 볼 때 저는 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를 볼 때요? 수유하는 모습을? 모습을 볼 때 왜요? 약간 기능이 바뀌는 그쵸. 기능이 바뀌었죠. 거니까. 본연의 기능을 찾아간 건데도 이게 되게 어색해요. 그 모유 수유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게 뭔가 여자가 아니야. 이 가슴은 아이의 식당이자 음식이지 얘는 뭐 다른 기능은 하지 않아요. 뭐 다른 기능이 또 있어요? 뭐 그런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긴 가는데 이거는 아이의 식당이다. 식당 아줌마다. 좀 그랬다. 예. 식당 아줌마로 이제 수긍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리고 또 수유만큼 또 힘든 게 잠을 못 자잖아요. 젖을 물리다가 막 밤에 혼자 막 울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유는 또 배가 빨리 꺼지니까 더 자주 줘야 되잖아요, 분유보다. 이거는 뭐 잠을 못 자면 일단 끝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그러면 산후도우미 분이 왔을 때도 아기를 데리고 잤어요? 도우미가 상주하는 도우미가 아니었어요. 나는 예. 도우미가 상주하셔가지고 네. 애를 데리고 잤거든요. 경쟁님이랑 간 게 아니고? 그래서 한 달까지는 그렇게 애를 이제 밤에 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 데리고 자기 시작할 때 이제 아이랑 자는데 아이가 막 잘 때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애들이 자거든요. 소리가 잠을 잘 수 없게 계속 보게끔 만드는 약간 걱정돼서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안방에서 같이 자고 있을 때 괜찮네 하고 이제 마루를 가서 자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나도 마루에서 자고 있고 우리 남편도 마루에서 자고 있고 아기 혼자만 안방에서 자고 있고 왜 이렇게 힘들게 자냐. 그냥 아이 침대를 옆방으로 옮기자. 한 50일 때부터 밤에 함께. 이게 바로 프랑스식 육아예요. 맞아. 아이 둘 다 50일 때 밤중 수유를 다 끊고 통잠을 자기 시작한 거지. 대박. 50일 때. 50일 때부터 둘 다. 내가 우는데 못 들은 건 아니죠. 근데 아이가 답답하고 우는데 그거를 몇 번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울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포기해가지고 내가 울어도 안 오는구나. 저도 봤어요. 핀란드식, 프랑스식, 독일식 육아 서적은 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무슨 식으로 했어요? 한국식이요.
100일까지만 굉장히 힘들었고 100일의 기적이 딱 진짜 있던 애였어요. 100일부터는 정말로 통잠을 자가지고 그 후로는 조금 수월하게 왜 우는지 기저귀 배고플 때, 졸릴 때. 그래서 그냥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체크해보면 되는 차례대로 거예요. 체크하면 돼요. 아 그리고 그건 있어. 애가 졸려하는 거 확실한 그 신체 신호는 있더라고요. 발끝부터 따뜻해져요. 발이 전체로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발가락부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따뜻해져요. 엄마가 가르쳐 주던데? 딱 만져보고 약간 발이 따뜻해지고 애가 막 칭얼댄다 그러면 졸린 거야. 그럼 이제 재우고. 지금도 가끔 만져봐요. 지금도 졸리면 네. 따뜻해져요. 이제 못 만져요. 발에서 냄새가 나서. 만약에 신생아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어떻게 해보고 싶은 것들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여유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유로움이 있었다면 그 하나하나 더 좀 즐기지 않았을까 그 순간들을. 근데 절대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첫째 때. 둘째를 낳아야만 가질 수 느낄 있는. 있어요. 100% 확신합니다. 애한테 계속 말을 시켜줘야 한대요.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엄마가 없었으면은 지금처럼 얘가 이렇게 말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진짜로 말을 많이 시켜주고 다 반응해주고 애교 부려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저랑 다르게 말도 굉장히 빠르고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대화를 많이 시도를 해보겠다? 난 없어요. 아니, 수유를 더 길게 하고 싶다. 다시 있었잖아요. 돌아가면. 그렇네. 네. 첫째 때를 생각하니까 되게 낯선 존재랑 같이 한다는 그 자체로 그 상황을 되게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엄마로서 이 아이를 막 재밌게 해주고 막 케어해주고 막 이런 것보다 되게 부담감이 너무 컸고 애가 깨있는 시간이 사실 길지 않아요. 뭐 열 몇 시간씩 자고 하니까 깨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는데 그 시간을 너무 두려워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눈을 안 마주치려고 되게 책을 보는 척하면서 약간 눈을 이렇게 가리고 시선 회피하고 막 그랬거든요. 놀아달라고 애는 막 바둥대고 있는데 그럴 때는 되게 미안한 생각이 있어서 더 잘 놀아줘볼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희 다 그 지난한 세월을 지나왔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스타타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